안녕하세요.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루노 질버스타인 교수입니다. 저는 상파울로에 있는 병원의 디렉터로 이제 위암을 주로 이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부에 있어서의 위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논쟁 중인 것이 있죠. 이 제거술하고 림프 아데노카르시노마에 대해서 논쟁 중인 것 같고요. 또 스테이징 복강경술에 대해서 아직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마진 길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섹토미와 오멘덱토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최소 침습술에 대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멀티모달리티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암 치료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죠.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림프절 절개는 전체 위 절제술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위 절제술은 또 좀 다르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또 림프절 절개는 그 위암 수술적 치료로 보면 전국적인 이제 더치 그 네덜란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D1, D2. 인데요. 임상 시험에 15년 동안 추적을 한 결과에 따르면 림프 아데노카르시노마의 경우에 D1과 D2를 이제 비교를 한 거는 암 관련 사망률이 이제 D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D2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재발률은 D1이 22%, 그리고 D2가 12%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합병증의 경우에는 12%에서 인 반면에 17.9% 이렇게 나타났고요. 사망률은 3%에 비해서 2.2%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없는 생존율의 경우에는 59%대 38%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D1에 있어서의 중산 값은 25개의 노드로 나타났습니다. 위암 위제거술 후의 병기와 생존에 전체 림프절 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대규모 미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데이터여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임상 데이터는 3,8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지역적 림프절의 경우 적어도 15개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이 되긴 하지만 30개 이상의 림프절 제거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된 위암 재발의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5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중에서 D3가 294명이 됩니다. 50% 이상이 T4A 그리고 T4B이고 그리고 60% 이상이 N2, N3 이렇게 되는데 재발을 보면 D2의 경우에는 45.3%, D3의 경우에는 46.3%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징 복강경술의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8.5%에서 59%,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절제술 연장의 임상시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2015년에 Annual Surgery Oncology라는 논문에 나온 건데요. 435명의 RG로 근거리 위절제술을 한 경우입니다. 가까운 마진 부터 해가지고 0.5cm씩 이제 증가를 해서 쭉 올라가는데 마진의 크기, 길이, 와, 그리고 생존율, 이렇게 비교를 한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면은, 테이블에 일단 볼까요? 테이블을 보면 3.1에서 5cm 정도의 마진이 되는 경우에, 중간 생존 값이 이제 48.1 개월, 이렇게 되죠. 그리고 5cm보다 더 마진이 더 크게 이제 수술을 한 경우 50.6 이렇게 되고요. 3년 그 생존율 일단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년 생존율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절제술 연장을 이제 좀 보면 2cm 정도 마진 그리고 3cm 이상, 그리고 5cm 정도 되는 마진, 이렇게, 어, 보는데요. 이때, 각각, 그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위암 병기와 치료를 위한 이태리 위암 연구 그룹 가이드라인입니다. 2015년에 나온 거. 자, 이번에는 절제 가능한 위암의 점액낭 절제술, 쓴 경우, 혹은 또 점액낭 절제술 쓰지 않고 오멘 절제술만 썼을 때,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했습니다. 삼상 임상 연구 결과고요. 이제 오픈 라벨 했고, 이때는 무작위로 컨트롤이 된 그런 임상 시험입니다.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1204명의 환자 그리고 57개 기관에서 참가를 했고요. 비교를 해보면 점액낭 절제술 602명 그리고 이제 점액낭 절제술을 안 쓰고 오멘 절제술만 썼을 때 602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때 보면 83.3%의 3년 생존율, 이제 왼쪽에서 보였다면, 오멘 절제수만 썼을 때는 86%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술 시간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그리고 췌장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 이제, 점액량 절제수를 같이 썼을 때 좋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멘 절제술에 있어서는 동의가 된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위암 수술에서 전체 오멘 절제술이 이제 좀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오멘 절제술을 이제 계속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의 비장 절제술은 뭐 이렇게 생존율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위 절제술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진행성 위암에서는 이미 다 뭐 최소 침습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개의 다기관 연구 임상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인데 많은 그 환자들이 지금, 많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최소 침습 위 절제술을 할 수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쭉 로봇, 수술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로봇 수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니오 어드저번트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니오 어드저번트 치료는 더 많은 절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병기가 낮아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린 그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아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 림프절이 더 많으면 병기가 더 낫다든지 괜찮다든지 예후가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D2 림프 절제술이 표준 절차여야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과 같이 봤고요. 또 확장 림프절 절제술은 맞춤형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위 종양이나 확산 유형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버섹토미 및 오멘텍토미가 있는데요. 이게 매우 진행된 암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 그 로봇을 이용한 건데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사실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니어 어드저번트 화학 치료는 환자가 더 잘 견디고 또 생존율이 꽤 좋은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발표를 하겠는데요. 저는 양한광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외과 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병원 같이 굉장히 환자가 많은 곳에서 센터에서 위암 치료에 대한 이제 경험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수술방의 모습이고요. 오늘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 위암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암 치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중국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룰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암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요. 또 치료의 원칙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접근, 최소 침습 수술이 더 나은가, 로봇 수술은 또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사기 위암의 수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이 먼저인지, 뭐,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의 남성입니다. 55세의 남성이 두 달 동안 위 배가 아파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요. 최근 윗배 둘레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징을 이제 하게 되었죠. 네, 여러 나라의 최근 그 2012년 기록인데요. 이것의 위험의 발병률을 좀 이렇게 살펴본,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이때 발병률을 살펴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 위암이 많을까요? 자, 한국 한인 이민자 연구를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일리노이드에서 있었던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위암의 발병률을 봤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한국인의 이민자들의 위암이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까만 그래프가 이제 한국인 이민자들이 되겠습니다. 시어 데이터가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이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이제 본 건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위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빨갛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LA 지역이 이제 높죠. 그래서 LA에 있는 많은 동양인들,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위암은 매운 거라든지 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위암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도요. T1A, T1B, T2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침투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암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CT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암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질 텐데요. 위암의 위험 신호 그리고 증상이라고 하면 1989년에 한국 암학회의 경우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나타난 바는 윗배가 불편하고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진행이 된 위암의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위 근처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체중 감소, 출혈,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보시다시피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는 굉장히 두드러진 진행이 많이 된 그 위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병기에 따른 증상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무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혈이 표시가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이제 밝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병기가 올라갈수록 증상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화불량도 있고요. 조금 어두운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위 근처 통증입니다. 미국립 암 스크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NCSP라는 것이죠. 자, 이 스크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위암의 경우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40세부터 매 2년마다 위 내시경이나 위쪽 위 내시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위암의 이제 통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별로 1986년에서 1990년까지, 그 다음 그래프는 1991년에서 95년까지, 그 다음은 96년에서 2000년, 2001년에서 2006년까지,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8년의 그 데이터도 있죠. 밑에. 자, 70세 남성의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7년 전에 초기 위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7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이제 병기가 T4A N3AMO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7년 후에 다시 왔을 때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 위암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상을 기다린다. 뭐 위가 아프다든지. 두 번째,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답을 물론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역에 있는 경우와 그리고 시스테믹한 암 경우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역에 있는 경우는 수술을 일단 먼저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1차 암에서 이제 점점 2차 암으로 전이되는 암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셈인데요. 이 중간에 치료로서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화학 치료 그리고 화학 치료는 어드저번트, 니오 어드저번트 이렇게 두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미외과협회, 그리고 미외과의 명예 펠로우를 지내신 이 고 김진복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외과의 교수진들인데요. 각각 많은 좋은 병원에, 미국에 있는 병원에 이제 연수를 다녀오셨죠.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암 수술 3만 번째 이제 했을 때 이제 기념식을 가진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에서 이제 12월까지 전체적인 저희 수술한 건은 1027명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 중에 뭐 오픈 수술을 한 경우는 237건, 그리고 복강경을 한 경우가 711건, 로봇 수술을 한 경우 79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수술한 게 23.1% 정도 해당되죠. 그리고 최소 침습 로봇 수술 포함해서 한 경우에 76.9%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최소 침습을 이제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위암 통계, 병기에 따른 통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술방의 이제 모습이고요. 병기에 따른 림프절 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병기에 따라서 림프절이 35개, 39개, 뭐 앞뒤로 그리고 41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림프절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T1A의 경우에 그리고 T1B의 경우에 이렇고요. 자, T2의 경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T4A의 경우가 좀 알기에 해당되죠. 이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알맞는 위암 수술은 어떤 것을 이제 고르면 될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절 절제는 D2 환자에서 있는데 병리에서 절제로 조직의 스테이션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조직면의 림프관을 막고 또 위암 물질의 오염을 막기 위한 건데요. 또 림프절 절개뿐만 아니라 림프절 절개 정도뿐만 아니라 또 림프절 절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 병기는 뭐 TNM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T는 이제 깊이, N은 전이된 림프절 수, M은 뭐 전이로 먼 곳으로 전이된 그런 경우죠. 저희 이제 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JCC TNM 커미티 에서 일곱 번째 에디션 스테이징 하는 에디션을 이제 할 때 그때 커미티 멤버들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 또 8대 AJCC 여덟 번째 이제 에디션 할 때, 저희 그 커미티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저희 위암티 치료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팀 멤버들이 있죠. 그리고 외과의라든지 그리고 종양학자, 그리고 뭐 방사선 선생님들, 그리고 핵영상 쪽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들, 그 병리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 많은 코디네이터 분들 같이 다 이제 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순환 사기암의 미절제술의 역할이 있을까? 뭐 그런 임상적인 질문 드립니다. 자, 이것은 2009년에 저희 그 서울에서 리가타 연구자들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습이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발표를 듣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저희가 일본과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1차 국제 외과 임상시 시험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리가타 트라이얼이라고 저희가 불렀죠. 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정체 생존율을 봤는데요. 2016년에 저희가 란셋 온컬러지 이제 발표한 내용이 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절제술과 화학요법을 같이 한 경우와 화학요법을 한 경우 이렇게 생존율을 비교를 했죠. 화학요법이 이제 기본이었고요. 또 전체 위절제술을 이제 피하라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드렸던 이제 임상적인 질문, 즉 이제 순환 사기 위암의 경우에 위절제술이 필요한가, 위절제술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요법을 하는 것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때 컨버전 수술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열린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을 이제 비교를 하겠는데요. 열린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 즉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이렇게 두 개 합해진 거, 요거 포함하고 있는데 외과의와 또 환자들 간에 이제 그리고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어시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또
또 대한복강경 위장관연구회 클래스에서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이제 워크숍을 가졌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그 수술 워크숍을 이제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서울대병원에서 2001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는 많은 뭐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것이 이제 열린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 효과를 비교를 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병기 1기 위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마 언컬러지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죠. 네, 클래스 2에서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한 결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JCO의 2020년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1차 위암 수술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병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기 1기에서는 보면 오픈 수술이 67, 그리고 그 복강경 수술이 428건, 그리고 로봇 수술이 36건, 뭐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픈 수술이 36건, 그리고 복강경이 역시 428건, 그 로봇 수술이 67건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의 최소 침습 수술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4기로 갈수록, 오픈 수술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은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같은 이제 임상시험 저희가 한 거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마사키 키타지마 교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사진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자, 수술이라는 것은 의학과 기술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아트, 과학, 그리고 휴머니티 이렇게인데 아트, 즉 수술, 기술은 과학에 의해서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오퍼레이터가 이쪽에 있고 또 카메라가 있고 또 어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과학적인 그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컨셉이 이제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에. 이게 마치 뭐 우주 정거장에 있는 뭔가 그런 것들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수술 로봇이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수술 로봇이 리모트 컨트롤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합병증이나 뭐 그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또 위안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에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또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결과 비교를 한 초기 이제 데이터, 이제 5년 데이터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데이터는 2013년에서 2017년 서울대 병원에서 있었던 그 케이스들을 모았습니다. 1차 위암 제거술이 3,810건이 있었고, 또 복강경 위절제술이 1,410건, 17건이 있었고요. 또 로봇 위제거술이 27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죠. 원거리 위절제술의 경우에 비교를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위절제술을 한 경우인데요.
뭐 합병증이나 그 주요한 합병증 그리고 뭐 마이너한 그 합병증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수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이제 로봇 팔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또 비주얼 아규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연습하기도 합니다. 또 이미징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그 형광 물질이 나는 것을 주입을 하고 또 정확한 부분을 또 저희가 잘 찾아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새로운 지식이 이제 수술을 많이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시험, 클래스 이제 시리즈가 있죠.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림프 노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색깔이 나는 형광 물질을 이용한 그 이미징 요법을 이용한 수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경험과 저희가 가진 이 지식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대병원 저희 그 어, 위암 센터를 방문하는 의사가 2008년에서 2019년 사이 보면 320명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의사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서 워크숍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Annual Congress of KCA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참석을 또 해주시고 또 와주셔서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